내년 총선이 딱 1년 남은 시점입니다. 바로 그런 오늘부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주 우리 당의 의원 정수 감축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쓴다,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절대 다수 국민이 바라고 있는 의원 정수 감축이라는 개혁 과제를 뻔뻔하게 비난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당당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 감축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수를 늘리자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10분 활용해서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이었던 터라 혹시라도 특권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할 범죄 혐의자가 많아 의원 정수 감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26석, 26석의 의석수를 줄인 바가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여파로 국민들이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국회 역시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적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 건전성도 지난 민주당 정권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으며 경상수지 역시 11년 만에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는 등 외환위기 시설과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19년 만에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민심이 아닌 득표 계산기만 두드리는 행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정도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정수 감축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공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검사 공천이라니 어떠니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습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공천 후보자의 자격 심사도 강화해서 평소의 은행은 물론이고 강력범죄, 성범죄나 마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스토킹 범죄도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학교 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당은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당 구성원들께서는 시중 괴담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나라와 당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주혁 원내대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들과 우리 당 의원님들 목소리 잘 듣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손발을 잘 맞춰서 당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원내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고 정부가 보다 힘있게 국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국민들의 삶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여야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관련 기사마다 국회 해산하라는 댓글이 달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현실을 여야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가 민심에 따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함께 대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떤 현안이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가겠습니다. 야당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당장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해서 대화와 협상 채널을 복원하고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을 찾고자 제안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미루고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결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선거제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현재의 선거제도에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민심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릴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생각들이 다 다른 것이 선거제인데 그럴수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표심이 왜곡되지 않고 국민들이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되 품격 있는 토론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말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자의 만행이 사고를 야기했지만 스쿨존 내에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안타까움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사고가 발생한 대전 서구의 사고 현장에는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펜스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학생이 사망한 바 있었고 당시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모두 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위험한 이면도로에 쌩쌩 달리는 차들과 함께 놓여져 또 다른 사고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고 이후 땜질 처방식으로 내놓는 뒷북 행정이 아니라 스쿨존 전수조사를 통해 등하굣길에 어린이 안전 문제가 예상되는 곳을 전면 재점검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고개 숙여 반성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지난날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모든 기관의 목놓아 말씀드립니다. 스쿨존 전수조사를 통해 등하굣길의 어린이 안전 문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속한 대책 수립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한 환경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출산 운운하며 아이를 낳아달라 정부가 국민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로 총선이 꼭 1년 남았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가 절실함에도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못한 탓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년은 뼈를 깎는 각오로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심정으로 변화하고 혁신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면 그가 최고위원이든 광역단체장이든 지방위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윤리적 잣대로 합당한 처분이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역대급 무당층이 늘어난 상황은 정치적 냉소주의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권 교체를 통해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남은 1년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전원위가 개최되는 것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입니다. 대도시 지역구에선 3에서 5인을 뽑는 방안,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합니다. 실효성 없는 주의 주장, 선동으로 정쟁화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를 찾아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상됐던 대로 빈손 귀국했습니다. 지방의원, 주민진료소 원장 1명씩을 만난 게 전부였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다고 밝혔음에도 후쿠시마 방문쇼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괴담과 선동에 기댄 정치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 선수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0호 골을 달성하여 외신의 극찬을 받고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C급 1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누적 인상률이 41.6%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한 때입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회계년도 국가결산 결과 작년 국가 채무는 1,067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 채무는 1,134조 4천억인데 이것은 일본의 1억 3천만 원의 나라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셈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1,000만 원 대출 공약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느라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 족합니다. 조금이라도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들을 위한다면 돈으로 총선 승리를 구매할 생각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부터 7일 사이에 한국의 모든 항구를 쓰나미로 타격권에 넣는 세 번째 핵 오래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하고 사흘째 동서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4월 이상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통화를 거부했다가 복원된 2021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전술 핵탄두 모듈 화산 30일에 양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만큼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오는 토요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단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지도 않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타이완 해협에서 지금 대규모 포위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동향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중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과연 한반도와 타이완에서 두 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밝혀진 데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이 통일부에 지시하여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설명 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들에게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대북 전단지를 통해 북한 내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는 것은 북한이 만들어낸 가짜뉴스, 괴담이고 또 우리 과학자들에 의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만들어낸 이런 괴담성 내용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본뜬 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에 배포했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팩트체크도 없이 묻지마 정쟁몰이를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법적 심판까지 받았던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최 전 의원 추천안을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선을 딱 1년 앞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청년 정책을 잘 만들라는 의미도 있지만 청년들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신 내라는 뜻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닙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국민, 우리가 영향을 받는 대상도 오직 국민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들과 청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달 동안 자숙에 들어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보다 엄중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을 때까지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당원들의 뜨거운 기대를 받으며 탄생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최근 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은 아들이 같은 학교 여중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보좌관 출신 서울시의원이 성비위로 제명이 됐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학폭 의혹이 불거진 안민석 의원은 변명으로 일관할 뿐 아직까지 전화, 온라인에 글을 쓴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뻔뻔하고 파렴치한 민주당을 총선에서 제압하기 위해 보수는 더 깨끗하고 더 유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민주당과 다르게 반성을 할 줄 아는 정당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